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2쪽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수열이 있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하면 수가 점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하면 숫자가 점점점 작아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니까 어떠한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쪼갰을 때 하나를 가져가는 거하고 두 개, 어떠한 걸 두 토막 쪼갰을 때 하나, 세 토막 쪼갰을 때 하나, 네 토막으로 쪼개서 하나. 그렇지? 그래서 수가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가다 본다면 뭐 1000분의 1, 억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된다면 이 값은 아주 작기는 할 거예요. 작기는 하지만 0이 되진 않습니다. 0이 되진 않아요. 뭐 억분의 1, 뭐 억만분의 1 해도 0은 안 되지만 어디에 가까이는 간다? 그치? 이 값이 0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뭐 그래프로도 표현을 했고 혹은 뭐 다른 것도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에 가까이 간다. 이거를 그래프로. 1 집어넣었을 때는 1이죠. 2분의 1은 반토막, 3분의 1은 3분의 3 토막 중에 하나, 4분의 1은 4 토막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는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무한대라는 말은 여러분 알죠? 그죠? 무한히 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가 아니에요. 이건 수가 아닙니다. 무한대라는 거는 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지고 있는 상황. 수가 아닙니다.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나왔다는 거는 발산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수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로 그냥 바로 여러분들 접근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었다 생각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위주로 접근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쪽, 13쪽 문제, 보기 뭐도 있고 13번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 1번을 한번 보죠. 다음 극한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기호로 나타내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뭐 12분의 1 어때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분의 1 반토막, 4토막, 그 다음 6토막, 8토막 중에 하나.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된다? 1번은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써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분의 1. 그래서 얘는 어떤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1 이런 꼴이죠. 그래서 이거는 0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2번도 역시 그렇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절대값은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아까 그림으로 본다면 처음엔 마이너스 1이었다가 4분의 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결국은 뭐에 가까이 간다? 0에 가까이 간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역시 얘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에 마이너스 1의 n승.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뭐야? 확실하게 무한대죠. 그럼 위에는 뭐야?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 된다는 거지. 이런 꼴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 아니면. 하지만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이거 기억하고 가면 되겠다. 뭐를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 생각을 하자.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분의 상수가 걸리면 그거는 0입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쏙쏙쏙 다 해결이 되죠. 그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무한대분의 1 둘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2번 답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다른 거 안 볼 거예요. 마지막에 요것만 보겠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보라는 거지.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그럼 2분의 3이라는 건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뭘로 고쳐라? 야를 대분수로 고쳐라.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러한 수열인데 야를 어떻게 하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n분의 1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역시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지? 근데 1을 더했으니까 1 더하기 0에서 1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4번, 자 상수는 무조건 상수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5야 이건 그냥 5 1 집어넣어도 5 2 집어넣어 두 번째 항도 5 세 번째 항도 5 네 번째 항도 5 다섯 번째 항도 5 100번째 항도 5 1000번째 항도 무한히 가도 얘는 그냥 5 이렇게 그걸 여기서도 써먹은 거죠. 그지? 여기 1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세 번째도 1 무한대로 가도 1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알 수 있네요. 어떠한 상수가 나왔어. C 더하기 n분의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0으로 가버리니까 이거는 C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하나씩 기억을 합시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자 무한대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분의 상수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수렴하는 수열에서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는 같지가 않대요. 이거는 n번째고 얘는 n 플러스 1번째입니다.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을 n분의 1이라고 논다면 그러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여기 AN이 n분의 1이니까 0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1분의 1 이것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야. 그지?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그러니까 이게 an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된대요. 요거나 둘 다 0이 된대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지? AN이 A1, A2 이렇게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A3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가 AN이야. 그 다음이 AN번째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끝. 그러니까 그거 직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끝이 과연 어디에 가까이 갈까? 그걸 따지는 거야. 처음은 상관없어요. 처음은 뭐 0에서 출발하든 2에서 출발하든 100에서 출발하든 우리 그건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든 여기에서 출발하든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끝이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 그러니까 너를 무한대로 보내나 이 값이 수렴한다면 그 값은 같아야 되죠. 이제 그런 관계를 알아봐라. 지금 얘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저 페이지 14쪽 발산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보는데요. 수열이 발산한다는 말은 수렴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발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요. 뭐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진동이 되거나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생각해 봅시다. 보면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친구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동전 모금 행사 한 사람이 100원씩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 n명이 기부한 거를 AN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AN은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AN은 100원씩 n명이 기부했으니까 100n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 n이 무한대로 간대요.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진대. n이 무한대로 갔다면 그러면 100n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야는 어떻게 돼? 100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그지? 100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대는 수다 아니다? 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자꾸 선생님 수렴, 발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렴의 정의는 뭐냐면 수렴은 n값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AN이 수렴한다? 이게 수렴한다? 그 말은 뭐냐면 A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이 AN이 일정한 값
하나도 안 돼요? 아니, 두 개도 안 돼요? 단 하나. 일정한 값. 일정한 값이라는 건 수입니다. 무한대가 아닌 일정한 값으로 갈 때, 이거를 우리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발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무한대라든지 진동.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떤 수열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역시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발산, 진동, 발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진동까지 이렇게 발산하는 것 중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뭐 진동 발산이야, 무한대 이런 것까지 따지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렴하지 않는 거는 발산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은 좀 편할 겁니다. 이제 나중에 더 세세하게 이게 진동이 되는구나, 또 뭐가 되는구나 그건 나중에 따져보고요. 일단은 수렴하지 않는 거는 뭐한다? 발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 2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한번 보세요. 1, 4, 7 수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 듭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일반항이 잡혀 있으니까 1번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2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무한대에서 2를 뺀 겁니다. 아주 큰 수에서 2를 뺀 거예요. 그럼 얘는 무한대, 즉 뭐가 되죠? 무한대는 발산이다 그랬습니다. 수가 안 나오면 발산 그렇게 하면 되죠. 2번도 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n의 3승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의 3승 무한대의 3승 하면 무한대 되는 거 알죠? 그러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역시 발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합시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죠. 그죠? 무한대에 n승을 해도 무한대 뭐 1승, 2승, 3승 그런 거 해도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에다가 또 무한대를 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니까. 맞아요? 상수 곱하기 무한대도 역시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그 상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됐죠?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 상수를 더한다.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한다. 이 상수는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단 우리가 모르는 거 있습니다. 모르는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야죠.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거나 아니면 무한대 더하기 상수, 무한대에서 상수를 뺐다. 그럼 이거는 무한대. 아주 큰 거에서 아주 조금 빼냈다고 티 납니까? 티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큰 수에서 조금 빼냈다 하더라도 티가 안 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됐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16쪽을 보면요. 페이지 16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지? 자, 어떤 수열에서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수렴한다는 거는 극한값 알파로 해서 일정한 값으로 갔을 때 우리는 이런 기호 계속 써왔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뭐라 그래? 그쵸? 발산이라고 하는데 그 발산의 종류에는 무한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는 다 합쳐서 그냥 무한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분을 해줬네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혹은 진동이 있다. 위로 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문제 3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면요. 6, 2분의 7, 3분의 8, 일반항을 봤더니 n분의 n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렇습니다. 리미트 이렇게 써놓고요.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 플러스 5 이렇게 써놓고 수학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붙어있으면 찢어놓으면 다시 붙여놓고 그러니까 통분이 되어 있는 거는 찢어놓고 찢어져 있는 건 다시 통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찢어서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n 더하기 n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지? 그러면 n분의 n은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약분해서 1입니다. n이 뭐 무한대로 가든 뭐든 하든 상관없어요. 얘는 약분이니까 1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죠? 이거는 1 플러스 무한대분의 5가 됩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 그랬죠? 1 더하기 0은 1이네요.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2번. 2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일반 항만 볼게요. 뒤에 항을 보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n 플러스 3. 근데 이것도 2분의 5, 2, 3, 4, 5 점점점 커진다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데 그렇다면 왜 무한대로 갈까요? 왜 무한대로 갈까요?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n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되잖아. 거기에다가 2분의 3을 더해야 되잖아. 무한대잖아. 무한대다 상수 더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무한대죠.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데에다가 뭐 숫자 하나 더한다고 티가 나? 안 납니다. 그냥 무한대가 돼요. 얘는 뭐다고 무한대 나오는 건 뭐라고요? 발산. 그지? 그래서 2번은 발산이 됐답니다.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역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n분의 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되는데요. 따로따로 쓰자 그랬잖아. 띄워져 있으면 따로따로 씁시다. 따로따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따로따로 쓰면 n분의 n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되지? 이거 약분하면 1인 거 알겠어요? 그럼 1 더하기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이나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나 무한대분의 1이나 어차피 뭘로 가? 0으로 간다는 거 알죠? 그죠? 선생님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요? 그렇다고 진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점점점 줄여져게 이 값이 점점점 0에 가까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잖아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도 0이 되고 무한대분의 1도 0이다 그랬으니까 그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건 그러면 얼마지? 이거 0이죠. 1이죠. 그죠? 이거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상수 0이라 그랬으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또 보겠습니다.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따로따로 쓰면 되죠.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죠? 이거는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요거 계산을 해서 써는 게 좋은데 그지?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n이 첫 번째라고 해봐. 1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2분의 뭐가 돼? 0이 되죠. 첫 번째 항 0. 두 번째 항은 여기가 2승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1 더하기 1, 2. 2분의 2는 1이죠. 세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1 빼기 1, 0이죠. 1이죠. 0이죠. 1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돼? 0, 1, 0, 1, 0, 1. 그럼 막 싸우고 있어. 야, 이거 끝나면 0이야. 어떤 애는. 아니야, 끝이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아니야, 중간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학은 답이 하나로 딱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 1인지 0인지 모를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 그냥 발산 없다 그럽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랬지? 진동이 되는 거죠. 발산입니다. 진동 안 써줘도 돼요. 발산입니다. 어쨌든 4번은 발산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은 몇 번이었었죠? 그렇죠. 1번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 수렴을 했고 2번하고 4번이 발산을 했네요. 2번은 어디로 갔다고? 무한대로 갔고 4번은 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발산이 됐네요. 됐죠?
자, 4번 실생활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는 1시간마다 3개의 빈 폴더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진짜 싫죠. 그렇죠. 20개의 폴더가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시간, n시간이 지났을 때의 폴더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3시간마다 하나씩, 1시간마다 3개의 폴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처음에는 몇 개였냐면 20개였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 지났다? 그럼 3개가 늘어났죠. 23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시간이 지났다? 26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9개가 되는 거고.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그쵸. 등차 수열 그러죠. 그치?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간격으로 3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됩니까? AN은 첫 번째 항 A1 더하기 n-1의 t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첫째 항이 뭐예요? 여기서는 첫째 항이 20입니다. 플러스 n-1의 공차가 얼마씩 되냐면 3씩 되네요. 그죠? 그래서 3. 그래서 얘는 3n 플러스 3n 플러스 17 뭐 이렇게 되지. 됐죠? 3n 플러스 17. 아,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0개의 폴더가 있는 이 바이러스의 n시간, 1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1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A1이 돼야 되는데, 이 A1이 23이네요. 이거 좀, 그지? 20개는 완전히 바닥 0이고, 제로, A 제로고, 그러니까 20개에서 1시간이 지나면 3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A1은 23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2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A1이 뭐가 되냐면, 23이 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23 플러스 n-1의 t가 3.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3n 플러스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23개 만들어지죠. 2시간이 지나면 26개. 아, 딱 맞습니다. 자, 근데 뭐라 그랬냐? 이 AN이 뭐라 그랬어요? 수렴 발산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라. A는 이거죠. 3n 플러스 20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20이니까 이건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가 됩니다. 3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 거기다 20 더해도 무한대. 그지? 아주 큰 수에다가 20 더해도 무한대. 이해돼요? 큰 수에다가 조금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큰 수입니다. 아주 큰 수. 큰 수가 아니지. 계속 큰 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는 뭐 어떤 2를 더하거나 2를 빼거나 곱하거나 그렇게 해도 무한대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워낙 큰 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다 뭐를 해도 똑같이 된다. 그지? 자, 여기에서는 등차수열, 여러분 등차수열 수 어디에서 배웠죠? 수 2에서 배웠죠? 수 2에서 배운 등차 수열을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글씨 너무 많아. 일단은 포기. 그게 아니고 일단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그 추정 내용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야 되죠. 3개의 폴더가 생기는데 어떻게? 1시간 후에 1시간마다 그지? 1시간이 지나면 3개가 돼. 처음에는 20개였지만 1시간이 지나면 23개 2시간이 지나면 26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페이지 17쪽을 보면, 진동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수열 AN의 각 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양수가 1, 3, 1, 3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거, 반복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진동하는 수열.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발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호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때만 진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 3 숫자 0, 1, 0, 1, 0, 1 또는 이렇게 1, 3, 1, 3, 1, 3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 꼭 1, 3, 1, 3 이렇게 두 개의 수가 나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서도
자꾸 그렇게 뭐랄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그러한 것들도 진동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그거는 진동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어때요? 점점점 수가 0에 가까이 가죠. 0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그 수를 추적해 보면 얘가 절대값을 보면 그 절대값이 0에 계속해서 가까이 간다는 거야. 그럼 얘가 절대값이 0에 대해서 계속 가까이 가면 부호는 붙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차피 0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반복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꼭 진동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진동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렇지. 발산의 한 종류인데 그 발산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어떤 수가 반복해서 똑같은 수가 반복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수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나 그랬을 때는 진동이 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절대값이 작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0에 가까이 가는 경우는 진동이 아니고 0으로 수렴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될 겁니다. 이제 극한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 3 더하기 1분의 1, 3 더하기 2분의 1, 3 더하기 3분의 1, 3 더하기 n분의 1, 3 더하기 n분의 1, 그러면 3 더하기 무한대분의 1, 3 더하기 0, 그래서 3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계산을, 극한의 계산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쉽게,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그러니까 그러한 공식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상수항을 곱해도 수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AN, BN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수항 C를 곱했을 때 그 C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때는 그렇죠. 나누는 값이 0이면 안 돼요. 수학의 철칙이죠. 그죠? 수학의 철칙입니다. 나누는데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 니네 지금은 0으로 나눌 수 없지만 나중에 극한을 배워보면 0으로 나눌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0분의 상수꼴도 있고 0분의 0꼴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지? 그건 약속입니다. 수학자들끼리 한 약속이야. 수학이란 학문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극한이든 뭐든 어떤 상황이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여기 상수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3 플러스 무한대분의 2인데 이게 뭘로 간다? 무한대분의 2가 0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간단히 써주면 되죠. 3도 수렴하고 n분의 2도 수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2번.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부터 n분의 1 그러면 무한대분의 1 이렇게 안 써줘도 여러분들이 n분의 1은 0이구나. n분의 2도 0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n분의 상수꼴이 되면 그러면 가는 0이 된다. 그래서 이거 0으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요.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요. 그럼 이 결과는 곱하기 2 곱하기 5, 10. 극한의 계산이잖아. 이제 좀 강력하게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n분의 1 이런 것들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n분의 2 뭐가 돼? 0. 0. 0 찾을 수 있죠? 2번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AN이 3으로 간답니다. 1번. 그러니까 AN이 3으로 간대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BN이 마이너스 2로 간대요. 이렇게 쓰면 돼요. 1. 쌤, 그렇게 쓰면 진짜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원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BN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따라서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1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지?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생략하고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됐습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3은 6 빼기 더하기 6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12 이렇게 된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bn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8, 3, 24 6, 4, 4, 6, 4 아니 8, 3, 24 됐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4번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건 조심해야 돼요. 나누는 건. 그런데 bn이 0이 아니네요. 고맙네. 그지? 그러니까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n이 얼마?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그래요. 페이지 20페이지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1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예제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대요. 한번 봅시다. 예제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대요. 자,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느니, 어떻게 풀면 되느니가,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걸 알고 있대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라는 것, 즉 n분의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해 먹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은 0이다. 이거 이용하면 너무 좋은데, 그지? 그러려면 이런 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분수에서는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나누거나 곱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분수에서는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나눌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답니다. 나눌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n분의 1이 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n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겠습니다. 얘를 n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3. 얘도 n으로 나눌게요. n분의 1. 얘도 n으로 나눌게요. 4. 얘도 n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답니다. 됐죠?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눴어요. 선생님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략한 겁니다. n분의 4n 마이너스 5 n분의 3n 플러스 1 근데 이렇게 굳이 쓰지 말고 여러분 그냥 n으로 나누면 따로 너도 나누고 너도 나누고 너도 다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일일이 하나씩 쓰면서 그지?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뭘로 간다? 우리 이것 때문에 한 거잖아 사실은. 이게 뭘로 가요? 자, 다 같이 합창으로 불러봅시다. 이거 뭐가 된다고? 이거 돼? 이거 0으로 가죠. 이것도 0으로 가죠. 그럼 뭐만 남니? 이거 답 뭐가 남니? 이거 3분의 4 이렇게 남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하자고?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자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면 5-n분의 1 얘는 2 더하기 n분의 3 돼요?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너 0 그러면 얼마? 5분의 2 이것도 이거는 그럼 뭘로 나눠야 될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요. 분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라.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라.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n3승이니까 뭘로 나눠야 돼? 그쵸? n3승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3승으로 나누라 이거야. n3승으로 나누면 4 더하기 n3승분의 이거니까 n제곱분의 5 이렇게 돼. n이 하나 있으니까 n3승분의 약분하면 n제곱분의 이것도 n3승으로 나누면 2의 n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n분의 1도 0이야. 그러면 n제곱은 그것보다 더 큰 수야.
하여튼 무한대분의 1은 확실해요. 무한대분의 상수 0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너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라. 그럼 뭐만 남니? 그쵸. 4분의 1만 남겠습니다. 4분의 2. 그래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또 봤더니 자, 수학이라는 건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이. 막 무식하게 그냥 거기다 정신 팔리지 말고 잠깐만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에서 딱 봤더니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요거를 봅시다. 요거를 보자고요. 그래. 분모에서 대장, 즉 차수가 제일 높은 놈을 여기다 하나 써주고 분자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놈을 하나를 써줘 봤더니 약분을 따당 시키니까 얼마가 돼? 3분의 4. 아, 결과가 딱 맞네. 이것도 마찬가지. 분자의 대장이 누구냐면 ON이 이 개수까지 다 합쳐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개수까지 합쳐서 써줘야 돼요. 2N 이렇게 했더니 짜잔 5분의 2. 결과가 똑같네. 이거 우연일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래, 너 대장이 4N 3승이니까 여기 2N 3승으로 해서 약분하니까 2분의 1. 결과가 똑같네.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뭐만 하자? 분자에서 최고창. 분자의 최고창의 개수와 같이 최고차항을 써주고 분모에도 최고차항의 개수를 써줘서 최고차항을 써줘서 둘이 약분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다 거기에 귀결시켜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아, 루트가 나왔네요. 하하, 너무 힘들다, 그지? 루트가 나왔습니다. 루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루트를 없애야 되죠. 우리 루트를 없애는 게, 자, 예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가 나왔어요. 그럼 루트가 나오면 얘를 뭐 하냐면,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1분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루트가 있다 고 해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절대 유리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 때문에 유리화를 하냐면 빼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무한대잖아. 그리고 여기가 무한대잖아.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유리화를 해야 돼요. 하지만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유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유리화하지 않고 그냥 여기만 해서 2 루트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 이제 나올 때마다 문제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제대로 계속 본다면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러한 것들을 보충 설명을 해서 문제를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틀리지 않게 좀 쉽게 그렇게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꾸준하게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자, 극한이 있습니다.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를 해야 된다. 루트가 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는 안 되고 빼기만. 왜 그러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는 걸 아니까. 그지? 하지만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몰라요. 여러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될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뭐가 될까? 0이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안 돼요. 이것처럼 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라는 거는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흔히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용하고 봉황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용이 이겨요? 봉황이 아니 용하고 봉황이 없는데 둘이 어떻게 싸움을 해?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 그제? 태권브이하고 마징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물론 태권브이가 이기겠죠?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야. 상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몰라. 그렇게. 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몰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갑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어떻게 되는지. 자, 분모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생략하고 일단은 할게요. 루트 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1분의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유리화를 한다고 한다면 위아래다가 뭐를 곱해야지? 그쵸 켤레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여러분 헷갈리죠? 기존에 이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켤레를 위아래다 곱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이걸 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켤레를 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여기서 제곱시켜 버리면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제곱시키면 n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없어지고 분모는 어떻게 되고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준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까지 다 해버리니까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 분의 2n 이렇게 남는데 아까 분의 무한대가 나와 있으면 분해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창 여기 루트 n제곱은 n이죠. 최고창 요것만 보라는 겁니다. 루트 n제곱은 n입니다. 그러니까 1차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이것만 하자 이것만 더해버려 이것만.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더하기 n이니까 2n분의 2n 약분 1 요렇게 가죠. 됐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거 쓰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 과정을 좀만 생략하고 바로 쓸게요.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계산 과정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여러분 좋아요. 그냥 무조건 막 다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차피 얘는 유리화 시킬 거 아니야. 얘는 유리화 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게 돼야 되잖아. 자, 머릿속으로 한 칸만 더 건너가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잖아. 너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야. a제곱 그러니까 루트가 없어질 거야. a제곱 빼기 b제곱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분모는 너의 켤레가 곱해질 거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질 거야. 이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없앤 다음에 대장 2n n 루트 n제곱은 n이다. 루트 n제곱은 n이에요. 그래서 뭐 2n분의 2n 해서 1 이런 식으로 해결을 보자는 거죠. 이해돼요? 아까 켤레라는 말을 썼네. 켤레가 뭐지? 여러분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그러잖아. 짝이잖아요. 짝. 그러니까 플러스의 짝이 뭐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a 플러스 짝은 a 마이너스 b. 그래서 우리는 켤레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켤레가 근데 우리나라 말인가? 한 켤레, 두 켤레? 우리나라 말 맞아요? 잘 모르겠네. 자, 하여튼 다음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딱 걸렸어. 유리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분자 제곱 빼기 제곱 n 플러스 1 빼기 n 마이너스 1 분모는 켤레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 켤레.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짜잔 마이너스 n 플러스이니까 2가 됐네요. 그래서 대빵을 찾아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대빵 2 루트 n 분의 짜잔 2 약분 무한대분의 1 뭐가 돼요? 0이 되죠. 좀 빨랐습니까? 무한대. 루트 n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잖아. 여기 무한대라 그랬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루트 n도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n분의 1, 무한대분의 1. 그렇게 걸렸어요. 무한대분의 1. 그럼 뭐가 된다? 그쵸. 0이 됩니다. 2번. 자,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이번에는 분모를 유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5n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n제곱 분의 켤레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n 결례가 곱해지죠? 그러면 없어져. 짜잔. 대장 찾아볼까요? 자, 루트 n제곱 n입니다. n입니다. 개수까지 다 써줘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5n분의 n제곱 더하기 n제곱 2n 이렇게 돼요? 약분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돼요. 됐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23쪽 뭐 예제 3번을 보면 이제 대장 찾기 놀이 이거를 하자는 건데 여러분 요런 문제를 봤을 때 뭐 n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n으로 묶어서 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n으로 묶어서 풀기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요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요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끌고 다니는 놈은 얘가 대장이야. 그래서 대장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냥 n제곱만 보라 이거야. 그지? 그럼 얘는 무한대잖아. 그래서 무한대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럼 2번은요? 2번은 여기에서 분자에서 대장은 요거죠. 분모에서 대장은 요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보자는 거야.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냥 n제곱분의 마이너스 2n 3승 이렇게 그냥 보자는 거야. 그래서 약분시켜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5번 보세요. 대장이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n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2번은 얘가 대장이고 얘가 대장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2n 제곱. 그래서 약분하면 무한대로 보내면 2 곱하기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수열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열이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면 그거의 극한값도 이렇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을 때도 극한을 보내면 붙게 됩니다. 붙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이 사이에 뭐 C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N하고 BN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들 둘이 다 수렴을 한다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알파,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베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러면 틀려요. 여기다가 뭐를 하나 붙여줘야 돼? 같은 표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크지만 여기서는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n분의 1하고 n분의 2하고는 당연히 n분의 2가 더 크죠. 근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도 0이고 같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5x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5x로 해서 진짜 많이 나와요. 좀 비겁하죠? 그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na는 nb 이렇게 된다. 틀렸습니다. 같은 표가 붙어야 돼. 그지?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래요. 같은 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도 있대. 이런 조임정리라는 게 있는데 AN 여기가 CN, 여기가 BN 이렇게 되어 있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하고 어떠한 알파로 둘 다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은 과연 뭘로 가야 되냐? 알파로 가야 된다. 그 뜻이죠. 여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 같은 표가 아니고 여기가 알파 같은 표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 놈은 어쩔 수 없이 알파로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너무 복잡한가? 그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여기가 1이야.
그럼 끼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 여기가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1이어야 된다. 그래요. 그거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an, bn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리미트를 붙이면 덩달아 뭐도 붙는다? 같은 표도 붙는다. 그렇게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그거에 관한 문제 페이지 22쪽 예제 4번하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7번 그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 예제 4번을 보면 이런 걸 조임정리라고 그러는데 리미트 n을 일단 무한대로 다 보내자라는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일단 보내보세요. 그럼 대장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습니다. 다. 여기다 그냥 표현상 이렇게 쓸게요. 뭐 이렇게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 리미트, 여기다도 리미트, 여기다도 리미트를 붙이면 대장 얼마? 3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여기도 얼마가 돼? 3이 되죠. 그럼 가운데 끼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런 걸 뭐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뭐 그런데 샌드위치 알죠? 위아래서 이렇게 빵으로 덮어서 하는 거. 그걸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다음 이걸 만족할 때 an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다도 역시 리미트 붙이고 리미트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대장 찾으면 얼마? 3분의 2 그렇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대장 찾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거 답은 어떻게 돼? 그쵸.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약간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na니까 우리가 n의 an을 봐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무한대로 보내지 말고 na의 범위를 알아야 되니까 양변에 뭐를 곱하면 n을 곱하면 요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 n을 곱해버리면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리미트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라. 그럼 너 뭘로 가니? 1로 간대요. 알겠습니까? 여기 대장 1분의 1 너도 1로 가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너도 1로 가네. 그러면 답은 뭐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페이지 22쪽 한번 보세요. 밑에 사고력을 키우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책을 보면 됩니다. 책을 보면 다음 대화를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다항식에 대해서 친구들과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얘기해봐라. 그래. 그런데 이 네모안에 들어갈 숫자가 과연 어떤 다항식이 될까? 일단 여러분들 이건 좀 정리를 하자고요. 자, 리미트가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입니다. n 다항식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다항식이 뭐지? 다항식이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그거는 중학교 때 하는 얘기고 고등학교 때 와서 물어보는 다항식은 차수가 중요한 거죠. 차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항식에 이제 뭐 루트도 들어있고 이제 거기까지 확장까지 되겠지만 일단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차수를 봤을 때 만약에 분자하고 분모하고 차수에 대해서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크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쵸? 얘는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왜냐면 분자가 커, 그럼 수가 커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이번에는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이 더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 때는 뭘로 가? 0으로 갑니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분모의 차수가 크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잖아. 분모가 크면 수가 적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거는 0으로 갑니다. 분자가 크면 무한대. 분모가 크면 0. 그렇다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면 그 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제곱 플러스 2n a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만약에 4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버렸다. 그러면 a 대빵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8 이렇게 되면 되고 만약에 이게 0이 돼버렸다.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분모의 차수가 커야 되니까 a는 뭐 해야 돼? a는 0이 돼야죠. 이때는 a가 0. 아까는 8.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다 좀 정리를 예쁘게 해줄게요. 비슷한 문제지만 이게 4다 그러면 이때 a는 8이 돼야 되고요. 요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제곱 플러스 2n분의 a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뭐 이렇게 똑같이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건 a 곱하기 n입니다. a 곱하기 n제곱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러면 a가 뭐 해야 된다? a가 이때는 0이어야 된다. 그죠? 답이 틀어집니다. 뭐에 따라서 어떻게 수렴값이 나왔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분모의 차수가 커야 0이 되니까. 그지?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그렇게 됐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가 3이 됐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2n, 대빵 보면, 2n 지금 제곱이잖아. 그지? 대빵 보면, 2n 제곱분의 대빵 보면 2n 제곱분의 여기가 뭐가 돼야 3이 나올까? 그렇죠. 6n 제곱. 그러니까 대빵이 6n 제곱이니까 이 안에 들어갈 건 6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 an하고 b는 뭔지 모르니까 단 2차만 되면 돼요.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많이 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